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인적자본 이론 중에서요, 12절에 해당하는 사내 훈련과 연령 소득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보시죠. 자, 우리 여기 12절이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연령 소득 곡선인데 그걸 이제 사내 훈련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내 훈련을 받게 되면 나이가 감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곡선,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연령 소득 곡선의 모양은 요거요. 나이가 감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보통 그 모양이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근로를 계속하는 기간 동안에 인적 자본 투자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적 자본과 관련된 자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요게 연령 소득 곡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투자의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 맞아요. 인적 자본에 대한 최적 투자는 어떻게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게 뭐 MRR이라고 했습니까?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 인적 투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획득의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연령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 투자 요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인적 자본에 대한 축적되는 그 양을요, 거기 보시면 능률 단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능률 단위 이렇게 나타냈어요. efficiency un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efficiency un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능률 단위 이렇게 있어요. 인적 자본을 측정하는 거야.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는 게 눈에 몇 개 개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총 인적 자본의 축적은 근로자에게 내재된 능률 단위의 총수와 같다. 그러니까 능률 단위가 많은 사람이면, 많이 높으면 인적 자본이 많이 축적됐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데이비드는 100개의 능률 단위를 가진 반면 맥은 50개 단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데이비드가 맥보다 2배 더 능력이 많아서 데이비드는 맥 2명이 이제 달라붙어서 일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의 능률 단위는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노동시장에서 임대가 가능한 거야. 노동시장에서 야, 네가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 자격증을 딴 다음에 야, 네가 대신 이걸로 써, 이런 거. 아니면 택시 면허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 딴 사람한테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능률 단위당 임대료는 R달러이다. 그래서 가능하고, 단위당 임대료가 얼마가 되냐면 단위당 임대료는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률 단위에 대한 시장이 경쟁적이어서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능률 단위를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니 단위당 임대료가 R로 돼 있으면 이걸로 그냥 고정된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전제 조건은 노동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단위당 임대료는 R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할게요. 픽스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쟁적이므로 임대료 수용자다, 이렇게 수용자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 이거를 받아들이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선 인적 자본이 임대할 수도 있고요, 인적 자본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모든 훈련은 일반 훈련이며 기업 특화된 훈련은 없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다 가정할 때 모두 일반 훈련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적 자본 축적에 감가상각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자본 축적에 감가상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감가상각은 없어. 이렇게 하시죠.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요. 감가상각은 없어. 이렇게요. 인적 자본의 한 단위 능률 단위는 취득한 날로부터 65세 될 때까지 R달러의 가치가 쭉 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세팅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가 20세에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65세에 은퇴한다 라고 할게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그래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이렇게 상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세 인적 자본 관련된 효율성 한 단위를 취득함에 따른 한계 수익은 내가 20세에 진입해서 인적 자본 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MR 20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교육을 받았어. 그럼 20살에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뭔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뭐 농사 자격증 같은 거 취득했다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돈을 벌어들여요. 근데 R 벌어들이고 계속 R을 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R 이렇게 벌어들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1년 후와 지금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R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1기 2기는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세부터 65세에 은퇴하니까 45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4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R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거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다. 네, 이렇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20살 때 효율성 한 단위를 투자했어. 인적 자본에 투자했어. 그랬을 때 투자는 노동시장에 들어온 그해 첫 해에 R의 수익을 나타내고요. 같은 능률 단위가 올린 두 번째는 R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드린 거고, 이제 계속 R이라는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디스카운트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평생이야. 평생 은퇴하기 전까지니까 이게 20대에 진입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평생. 네, 거의 평생 이렇게 나와 있죠. 일하는 기간에 근로기간이죠. 일하는 기간에 걸쳐서 벌어들인 능률 단위에 대한 할인된 수익. 그래서 기간의 능률 단위에 대한 수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 편 이제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볼 건데요. MR2는 20세에 취득한 능률 단위의 한계 수익과 그리고 근로자가 취득하는 능률 단위 개수 간의 관계가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의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수평축이 능률 단위라니까 Q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능률 단위 이렇게요. 왜 Q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달러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대 때 능률 단위에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MR 2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여기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 관련된 요거 임대료는 작아지게 돼요. 왜요?
아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잖아. 여기서는 지금 45년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60살에 이런 인적 자본을 투자했어. 그럼 내가 노무사를 60살에 땄어. 그러면 노무사로 활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65세까지밖에 안 되면 5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65세는 너무 하고요. 30대에 만약에 얘가 일을 시작했으면 그때 얻게 되는 한계 수입에 대한 현재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요. 거기 식 있잖아요. 6-26식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인적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요거는 가격 수용자니까 요거는 수평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동일하다 가정했죠. 인적 자본의 양과 상관없이 임대 수입인 R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30세가 된다라고 하면 인적 자본 능률 단위를 얼마나 취득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30세에 취득한 능률 단위의 한계 수입은 요거요.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걸 지우고 그림을 어차피 오른쪽에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30세에 내가 만약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R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거 없어. R을 1 플러스 R 내가 일하는 기간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1 플러스 R의 제곱 하다가 점점점 해서 10만큼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1 플러스 R의 35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일을 해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요거 현재 가치의 수익과 30대 때가 더 작아. 왜냐면 여기 R이 더 작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부등호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식 거기 살펴보시면 30세 나이에 효율성 한 단위 취득에서 발생한 한계 수입은 30세, 31세 등 얻게 되는 수익의 할인된 그 가치의 합이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더 적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 자,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림 아까 그린 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능률 단위가 되고요. 그때 여기 달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MR 20대 때부터 일을 한 거랑 MR 30대 때 일을 한 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30대 때 일을 한 게 이게 더 밑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마지막 달러 볼게요. 20세와 30세의 효율성 한 단위를 취득하는 거에 한계 수익을 비교하게 되면 20세 때 투자의 한계 수익이 30세 때 투자의 한계 수익보다 크다. 우리 부등호로 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따라서 MR30 곡선이 MR20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되는데 요 차이는요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계 수익이 근로자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한계 수익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한계 수익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이다. 뭐 도대체 왜 이래? 왜냐하면 영원히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냐면 우리가 은퇴하는 기간, 죽는 기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젊었을 때 취득한 인적 자본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는 거야. 나이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임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한 투자는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임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투자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을수록 인적 자본 투자의 수익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 곡선 보시면 인적 자본에 대한 능률 단위를 한 단위 한 단위 올릴 때 점차 비용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MC 이렇게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왜 이게 상승합니까? 라고 하면요. 한계 비용 곡선의 모양은 인적 자본의 기본 생산함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계 소득 체감 법칙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한계 소득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인적 자본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비용이 뒤집어 얘기하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얻으려고 할수록 한계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 그림에서요. MR20과 한계 비용 곡선의 교차점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20세 때에 능률 단위 얼마나 된다? 여기요. Q 20만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인적 자본 투자의 한계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0대 때는 얼마만큼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가? 요만큼으로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적 자본을 더 적게 취득한다 이겁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왜 젊었을 때 학교에 다니고 그쵸,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학교 가게 되면은 왜 안 다니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젊어서 학교를 가는가가 알 수 있고요. 인적 자본 투자에만 전력하는 이런 시기를 마치고 나면 왜 상당한 사내 훈련의 시기가 이어지고 근로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내 훈련 활동이 왜 차차 줄어드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여기 나오는 MR이 감소하는 거야. 물론 비용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MR에 초점 맞춰서 요걸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인적 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 수준이 효율 수준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자, 생애 주기에 걸쳐 이렇게 투자 시점을 정하는 것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랑 부합한다? 맞아요. 이게 전부 다 맥스를 하려고 합니다. 뭘 맥스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평생 소득의 생애 전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근로자가 젊었을 때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취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령 소득 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게 바로 연령 소득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수평축에 뭐예요? 나이 이렇게 있고 달러, 돈 이렇게 있습니다. 연령 소득 곡선이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 소득 곡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젊었을 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형태 소득은 올라가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는 급여를 적게 받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야. 임금은 좀 적더라도 그리고 뭔가 배우는 거니까 사내 훈련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내 훈련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이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이유는 나이가 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본의 능률 단위를 더 적게 취득하게 됨으로써 포기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적 자본에 투자한 이 지불 이게 포기하는 거기 보시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기하는 임금이 적은 거야. 그래서 포기하는 임금이 작아. 네, 이렇게 돼서 높은 임금을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직업을 갖는 동안 이루어지는 투자의 최적 시점 등을 보면요. 요게 모양이 어떻게 해요? 연령소득 곡선 이게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밑에서 보면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정도는 어떻게 돼요?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증가율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갈 때 연령이 증가시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은 증가하나 그런데 증가율은 감소한다라는 것,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전년도 대비 임금의 상승폭이 일부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능률 단위를 추가로 획득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되고요. 근로자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더 적은 단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금 포기하는 건 작지만 더 적은 인적 자본, 능률 단위를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때문에 거기서요. 축적하기 때문에 급여 측적해서 급여 인상률이 작아진다. 인상률이 작아져. 이게 이제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나이가 들수록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증가율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민서에 근로소득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민서에 근로소득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근로소득 함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인적 자본 모형이 제시하는 연령 소득 곡선에 대한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는데 제이콥 민서라는 인적 자본 근로소득 함수가 나오게 되었대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밑에 보시면 연령 소득 곡선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임금에다가 로그를 씌웠습니다. 자, 얘는 거기 보시면 A, S, S가 이제 교육 횟수였죠. 더하기 BT, T는 뭐예요? 노동시장의 경험 횟수야. 얼마나 일을 했는가. 그리고 마이너스 CT의 제곱한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로 해서 C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요거 제곱승으로 해서 모양이 이게 오목하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경험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민서의 근로소득 함수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학교 교육에 대한 계수 A는 이건 뭐라고요? 맞아요. 내가 학교 교육을 1년 더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증가의 백분율을 추정하며, 그러니까 내가 학교 더 다녔을 때 물론 로그 씌운 건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임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추정하게 되고요. 이게 뭐라고? 학교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오케이. 자, 다음에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런 해석은 근로자들이 관찰되지 않는 능력의 차이가 없을 때만 단 수익률인데 단 근로자들의 능력 차이가 없을 때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계수와 경험의 제곱 계수는 이 경험이라는 게 뭐야? T가 경험이에요. 근속 연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근속 횟수라고 돼 있죠. 횟수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경험을 한 해 더 추가해서 얻어지는 소득의 거기 나와 있는 증가분을 뜻합니다. 자, 근로자가 OJT에 투자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경험을 통해서 증가되는 실질 소득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T는 빵.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OJT가 없으면 그러면 T는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만약에 근속 연수에 따라서 뭔가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내가 나의 경험에 따라서 뭔가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민서의 근로소득 함수가 미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노동시장 내에서 연령소득과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연령소득 곡선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감에 따라서 평생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게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한 사내교육훈련이 연령소득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정책 응용 사례로 정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머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다음 장 7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